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자, 경감 승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사례 시험 문제와 단문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자, 기본 강의는 좀 길었어요. 16회가 있는데 단문과 관련해서는 단문의 어떤 암기사항에 관한 암기사항에 대한 강의를 별도로 촬영을 할 겁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사례를 위해서는 일단 징검다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징검다리는 뭐냐면 사례풀이에 특화되어 있는 강의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쟁점 심화 강의입니다. 쟁점 심화 강의, 이걸 듣고 나서 나중에 사례 강의를 들으면 사례의 어떤 논리적 공식을 완벽하게 익힐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례 강의에서는 최근 경감 승진시험 기출문제도 다루게 될 거고요. 타시험 기출문제와 경감 기출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교소 출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타시험의 기출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시험에 출제하고 있으니까요. 쟁점 심화는 철저하게 사례풀이에 필요한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법 서설이 나오죠. 먼저 봅니다. 통칭이 인정 여부, 이런 쟁점 이름은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나중에 학습할 때 타이핑 같은 거 치는 것도 좋습니다. 통칭이 인정 여부, 학설 판례가 있지만 정확하게 판례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통칭이 인정 여부는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사법심사 가능성으로 물어봅니다.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질문 형태를 꼭 알아야 됩니다. 질문 형태에서 기본 강의를 기본적으로 들었다는 걸 전제로 나갈게요. 사례풀이를 위한 심화 강의니까. 사법심사 가능성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으면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통치행위. 두 번째는 특별권력관계. 세 번째는 판단 여지 이론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된 게 사법심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에요.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로부터 제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상권 분립을 형용화시킬 수도 있고, 또는 사법부가 이런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해버리면 정치에 휘달려 버리는 거죠. 특별권력관계는, 이것은요, 지금은 인정하는 학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권력관계는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원리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군주가 자신의 부하 공무원들에 대한 포괄적인 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인정하자는 논리였어요. 판단 여지는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일 때, 고도의 전문적 판단은,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의 전문적 판단이라는 것은 고도의 중대한 공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중대한 공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익적 판단, 행정부의 공익적 판단을 사법부가 존중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고,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내부적 한계 또는 본질적 한계로 보는 견해가,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관해서는 사법심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는 2차 대전 이후에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은 되지만 사법부가 정치 문제에 휘달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제한다. 즉 사법 자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뭐냐? 본질성설에 따르면 아예 통칭이 자체는 사법심사의 본질적 한계에 저촉되기 때문에 아예 심사가 안 된다는 것이고, 얘는 원칙적으로 심사는 가능하지만 정치 문제에 휘달리지 않게 해서
사법부가 이런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관해서는 사법심사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제하겠다는 것이죠. 판단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정성적 판단 또는 어떤 환경 판단 이런 것들은요. 환경 예측 판단 이런 것들은 사법부가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신분관계는 이게 특히 국가 공무원, 행정부 내부의 이 공무원의 근무관계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이 특별 권력 관계를 인정하는 학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두 개 정도가 남아있다. 그러면 결론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사법심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질문이 이렇게 나오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쟁점인지 찾는 방식은 뭐예요? 뒤에 있는 정치적 판단인지 어떤 신분관계인지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인지 이걸로 찾아야겠죠. 이걸로. 그리고 판례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판례가 기준이 된다. 그러면 지금 처음 나온 것은 통치행위죠. 결국 통치행위라는 것을 인정하면 사법심사로부터 제외를 시키겠다는 거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받는 겁니다. 결국 각하 판결이 되는 거예요. 왜? 왜 각하 판결이에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서의 적법한 자격, 대상적격을 결여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소송의 대상이 아닌 걸로 보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상적격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결국 통치행위에 관해서는 법원이 위법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한 거죠. 한번 볼까요? 키워드 보세요. 나중에 이걸로 짧게 복습을 해야 됩니다.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고 사법심사를 제한하기 위한 원리인데 우리 판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통치행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췄는지 또는 정당한지 당 부당에 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나중에 보니까 친일 행적이 드러나서 서운 취소를 합니다. 이건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자, 따라서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되는 거죠. 사법심사가 안 되니까 각하 판결을 받을 겁니다. 서운 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본안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헌재는 통치행위의 관념, 그 개념을 인정하지만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절충설적 견해를 취하고 있어요. 절충설이라는 것은 한정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정적극이죠.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그때는 심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키워드는 고도의 정치적 이 단어네요. 사법심사 제한 이게 실익이 되겠죠.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권력분립설은 권력분립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도의 정치적 성격까지 사법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이것은 한계를 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본질적 한계를 보는 겁니다. 권력분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법부에서 행정부의 이런 고도의 정치적 성격의 행위에 대한 판단까지 하는 것은 그런 권력분립의 한계에 저촉된다고 보는 거고, 사법자제에서는 사법심사 권한은 있지만 정치적 문제에 휘달리지 않기 위해서 사법심사를 법원이 스스로 자제할 뿐이다. 재량행위설, 일단 재량행위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그렇지만 재량행위도 일탈남용을 할 수 없는 한계는 있는 거죠. 자, 판례를 정확히 써야 됩니다. 판례는 비상계엄 선포에서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했고 서운취소에서는 부정했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헌재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그런 절충설적 견해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소송 개괄주의라는 거 뭐냐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개괄이라는 건 포괄적이라는 말이에요. 모두 개자에 포함한다 할 때 개괄주의죠. 이거는 행정소송법 2조 1항 2로 처분 개념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처분 개념이요. 나중에 보면은 1항 1호의 처분 개념을 암기해야죠.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이게 개괄조입니다. 행정소송 개괄조에는 우리가 19조 취소소송의 대상적 경우 처분 등이다. 처분 등이란 2조 1항 1호 처분 개념 자체가 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인데 그 대상이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정소송 개괄조에 따르면 웬만하면 다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 법치주의 2차 대전 이후에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통치행위라는 관념을 인정해서 사법심사로부터 제외시키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어쨌든 국가가 있어야 법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념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치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보면은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행위들이 많거든. 그런 경우에는 범위를 신중하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국가가 있어야 뭐 사법 작용도 있는 거니까. 자,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 이 단어가 여기서 가장 핵심입니다. 광의행정쟁송. 광의행정쟁송에는 헌법소원이 들어가요. 자, 이런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사례에 필요한 것들만 정확히 적어주면 되겠어요. 통치행위 인정 여부만 정확히 써주면 됩니다. 학설 및 판례 검토까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통치행위라는 걸 왜 인정하려고 하냐? 국가 존립과 관련될 정도의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다면 이걸 단순한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통치행위는 재량행위하고는 재량행위설도 있긴 하지만 재량행위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재량행위는요. 우리 행정소법 27조에 보면 재량행위 일탈남용은 사법부가 당연히 심사할 수 있거든요. 넘어갑니다. 다음 법률요구 원칙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법률요구 원칙의 적용 범위인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법률요구 원칙은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고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이다. 행정법도 법이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되는데 행정법 영역에서 적용되는 법치주의를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원리라고 불렀어요. 행정법 영역에서의 법치주의입니다. 이때 행정이 합치돼야 되는 법의 존재 형식이 뭐냐? 사법부 법원이 아니라 법의 원류, 법의 존재 형식입니다. 그런 행정법의 법원이 적용된 게 공법관계죠. 사례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첫 번째. 여기에서는 통치행위 인정 여부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논의되는 통치행위 인정 여부입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학살 다툼이 있지만 판례는 특히 헌법재판소는 뭐와 관련될 때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다. 한정 적극 절충소를 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다음 기본 개념은 기본 강의에서 들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법치행정 원칙 중에서는 법률, 유보, 의 원칙, 줄여서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달리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모든 영역에 다 적용돼요. 다만 법률 유보 원칙, 유보는 근거죠. 일정한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지는 그 행정작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강하면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고 또는 일정한 물품을 나눠주는 재화, 돈 말하는 거죠. 돈이나 구호물품 이걸 재화라고 부르죠. 서비스, 뭐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다. 이런 건 서비스라고 불러죠. 이런 보세요. 재화, 돈이나 물건, 서비스, 뭐 지하철을 무료로 탄다.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급부행정이라고 불러요. 급부라는 말 자체는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입니다. 따라서 수익적이죠. 그래서 이런 수익적 행위는요, 처분으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수익적 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처분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단순한 구호물품을 주거나 또는 일정한 연령에 이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사용하는 거, 이건 처분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이런 수익적 행위인 급부행정은
사실행위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요. 또는 기업에 어떤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보조금 지급 결정은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행위 형식으로 급부 행정이 이루어져요. 구분할 거는 이런 급부 행정은 급부 하명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명은 기본 강의에서 했죠.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급부는 재화 서비스라고 하는데 보통 급부 하명이라고 하면 금전부가 처분을 이루는 말이 됩니다. 금전부가 처분인 조세부가 처분, 이행강제 금이죠. 과징금 이런 걸 급부 하명이라고 불러요. 급부 행정과 급부 하명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 급부 행정은요. 행정청이 국민에게 재화 서비스를 주는 겁니다. 급부 하명은 일정한 돈을 내라고 하명, 명령하는 거예요. 아래에다 명령한다. 의무를 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급부 하명은 나에게 침익적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돈 내라고 처분이 나온 거니까. 급부 행정은 저한테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는 겁니다.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법률 유보의 원칙은 가장 핵심 단어는 연상 단어는 근거죠. 근거. 일정한 행정작용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성이죠. 그리고 이런 근거도 없이 처분 같은 게 발령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본 것처럼 지금 수해가 나서 구물품을 전달한다. 이런 것도 법적 근거를 세세하게 요구한다면 시기를 놓치겠죠.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질문 형태는 어떻게 나오느냐. 법적 근거 없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이 나와요. 예를 들면 행정청이 을에게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을과 경쟁 관계에 있는 갑이 이러한 을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왜 다투는 거예요? 만약에 을에게 이러한 보조금이 지급되면 경쟁 구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을에게 30억이 지급돼 버리면 서로 경쟁하고 있었는데 갑은 경쟁에서 훅 밀려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경쟁 관계에 있는 갑이 을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다툰다. 한 번이라도 기본 강의를 들어봤다면 알 겁니다. 경쟁 관계, 즉 경업 관계죠. 경업자 관계에 있는 갑이 타인에 대한 처분을 다툰다. 그러면 경업자 소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거 없이라는 말이 나오면 법률 유보 원칙이 되는 겁니다. 또는 다음 1번은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무슨 처분이 발령됐다. 위법한가? 그럼 여기 보세요. 이 행정작용이 법적 근거 없이 발령돼서 위법한가? 그러면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를 따져서 이 행정작용에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법적 근거 없어도 적법하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만약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즉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 내에 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면 법률 유보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됩니다. 법률 유보 원칙의 앞에 카테고리는 뭐였죠? 법률 유보 원칙의 앞에 카테고리는 법치행정 원칙이었죠. 행정은 법에 합치돼야 된다. 이게 합법이에요. 합법. 다른 말로 적법이죠. 합법이 아니면 뭐예요? 위법입니다. 따라서 법치행정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이 돼요. 따라서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이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다른 말로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일정한 행정작용이 위법한가? 이런 질문 형태가 나오면 핵심은
과연 이 행정작용이 법률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작용이냐 아니냐 그 적용 범위를 따지는 겁니다. 이걸 꼭 알아둬야 돼요. 다음은 더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D하고 연결되는데요. 예를 들면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뭐 이런 것들 TV에서 나오죠. 방송 심의 규정이 있는데 방송 심의 규정에 근거하여 방송 중지 명령이 나옵니다.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방송 심의 규정에 근거하여 방송 중지 명령이 가능하냐? 혹은 방송 중지 명령이 발령됐을 때 그것이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데 5급에서 물어봤습니다. 근거는 법률 유보죠. 자, 기본 강의는 좀 들어놔야 되는데요. 만약에 안 들었더라도 중지는 금지하며, 금지는 다른 말로 부작이라고 부르죠. 부작이 하명이란 말이지. 처분이에요. 특히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입적 처분이겠죠. 이런 침입적 처분은 법률 원칙이 적용되는데 과연 방송 심의 규정이라는 규범이 법률 원칙의 법률에 해당되겠느냐? 법률 원칙의 이 법률은 법규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또는 법령 보충 행정규칙 그 파트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거는 지금은 몰라도 되지만 나중에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다시 한번 가봅니다. 법률 유본칙의 이 법률은요. 기본 강의에서 많이 하죠. 얘는 성문법이어야 돼요. 불문법은 안 됩니다. 법적 근거는 명시적인 성문법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과 또는 위임명령이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라면 당연히 문제없을 테고 위임명령으로서 법규성이 있어야 돼요. 법규성이란 대적 구속력이라고 부르죠. 이걸 굉장히 어렵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원칙의 법률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방송심의 규정은 법규성, 대적 구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본 개념은 좀 알고 지금 이 강의를 들어야 돼요. 이 강의는 사례풀이를 위한 심화 강의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배운 것이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를 배우는 게 핵심입니다. 법률 원칙 적용 범위가 중요한 건 뭐냐면 법률 원칙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해지는 거고요. 법률 원칙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적 근거는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법률 원칙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가 없다. 그럼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근거가 필요 없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어도 얘는 그냥 일응적법한 겁니다. 다른 위반이 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자, 조문 한번 봅니다. 행정기본법 8조. 법치행정의 원칙이 행정기본법에 입법화됐어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이게 법률 우위 원칙이죠. 법률 우위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국민의 실체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권리 의무를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불렀어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경우라고 우리가 말을 바꿀 수 있는데, 따라서 법률관계를 규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법규범에 근거해서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근거, 법률, 유보죠. 자, 이렇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런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즉 법률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법률 우위 원칙의 법률에는 얘는 성문법과 불문법까지 포함됩니다. 법률 유보 원칙은 성문법의 하나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법규성이 있어야 돼요. 법규성이 있으면 법규성하고 똑같은 단어 세 단어를 알아둬야 돼요. 기본 강의에서 배우죠. 법규성이란 첫 번째, 대외적 구속력. 두 번째,
법규성하고 똑같은 단어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대외적 구속력, 두 번째는 재판규범성. 재판규범성이란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재판의 규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위원칙 위반은 위법, 법률위원칙 위반은 위법. 다만 취소사인지 무효사인지는 따져봐야 돼요. 자, 법률위원칙의 적용 범위입니다. 학설은 침해 행정만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아니다. 모든 행정작용은 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아니다. 침해 행정뿐만 아니라 급부 행정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급부 행정이 중요하니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아니다. 중요사항,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또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사항만 법적 근거로 요구한다. 판례는 방송 수신료 사건에서 중요사항 유보설, 그 중에서도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하는 의회 유보 사항을 설시했어요. 판례를 중요사항 유보설 또는 본질성설이라고 부르죠. 기본권 관련성이 크면 클수록 엄격한 법적 근거, 그러지 않으면 완화된 법적 근거가 가능합니다. 판례는 중요사항 유보설을 취하고 있다. 중요사항 유보설 안에 의회 유보설이 있는 거예요. 죄형법정주의,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법률 전속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조세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전속사항이에요. 이건 의회 유보사항입니다. 의회에만 막혀져 있어요. 의회에서 본질적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위임할 수 있는 거죠. 의회 유보사항은 위임조차 안 돼요. 본질적이니까 그것 자체는 국회에서 스스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정확하게 중요사항 유보설 중에서도 의회 유보설을 취했어요. 사례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